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토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지만 청명한 주말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은 굉장히 공기가 맑잖아요. 그리고 밤에 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쌀쌀하지만 겨울답게 청명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 주식시장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1%대 중반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굉장히 둔탁한 다우존스 지수마저 1.6%대의 하락을 보여주었고요. S&P는 1.5%, 그리고 나스닥은 1.64%,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포진된 러셀 2000은 2.32%나 하락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채권 시장이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쨌거나 인플레에 대한 준비는 확실히 필요해지는 듯. 네. 어떤 느낌이냐면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인플레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즉 중국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온 과정에서 나타난 디스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상황들이 이제 끝이 나고 인플레가 다시 과거처럼 구조적이 되는 상황으로 넘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더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핵심은 고용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즉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거죠. 이제 뭐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쉽게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초보자들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 경기가 좋은데 주가가 빠져?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지게 되자 그러면 쉽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쉽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시장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다? 네, 채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냐면 2년물 국채 금리가요 10bp 이상 튀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4.266%였는데 4.38이에요. 12%가 튀었어요. 12bp가 튀었어요. 너무 많이 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뭐 굉장히 많이 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4.69 정도 수준이었는데 얼마냐? 4.76입니다. 그러니까 7bp가 튀었어요. 7bp. 엄청나게 튀었고요. 그런 반면에 30년물 국채금리는 얌전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4.93이 4.94로 1bp대가 올랐으니까 2bp가 안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래가 많이 되는 기관물, 그리고 이제 고용이 굉장히 뜨거워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편안하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의 2년물 쪽, 이 단기물 쪽에서 화들짝 놀래면서 금리가 많이 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1년물도 그렇게까지 많이 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채권 시장 거래에 있어서 이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약간 패닉성이 약간 발생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루고루 움직인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 있는 기관물이 좀 더 많이 튀었다라는 사실이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물론 아시다시피 저야 채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참나 4.76%예요. 여러분, 4.76%. 4.8% 가까이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금리 내리기 전 최근 중에서 금리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패닉에 빠졌던 2022년에 한번 잠깐 찍었던 자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금리가 올랐다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몰라서. 근데 이번에는요, 금리를 내리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내리겠다고 한 과정이에요. 금리를 더 이상 어떻게 올린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 초점이 있습니다. 자, 지난 FOMC 회의록 잠깐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회의록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FOMC 이사들과 총재들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최근 물가 둔화세가 주춤하지만 근원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구성원들 그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도 가격 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올리고 싶은데 되게 사람들이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은 시장 외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고 물가 상승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 물가 전망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주거 물가의 경우 신규 임대료 추세를 고려할 때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다음에 무역과 이민 정책 변화는 물가 안정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그냥 뭐 디스인플레이션 될 거야. 물가 점차 안정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의 비농업 고용을 보면서 화들짝 놀랬지. 예상보다 한 10만 가까이 10만은 아닌데 그렇지, 거의 한 10만 가까이 높게 나온 거예요. 캐나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21만 2천에서 25만 6천이 나와버렸거든요. 지난달보다 4만이 더 늘었습니다. 근데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특파원들이 어제도 그 미국에 계신 특파원과 전화를 하면서 저기 시애틀 밑에 계신 오레곤 사시는 분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식당 쪽에서 문을 닫는데, 그것도 프랜차이즈 식당이 문을 닫아서 문을 다시 안 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게가 그냥 비어버린다. 다른 업종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런데 오늘 보시면 월요일 날 팬미즈를 통해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주식 오른 건 눈에 띄냐면 월마트, 그 다음에 코스코, 여기는 올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격에 완전히 민감해져 있다는 건데, 아까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서민들은 너무 살기 팍팍해. 왜 살기 팍팍하냐? 고용이 있잖아. 고용이 있는데 왜 팍팍하냐고. 물가가 너무 오른 거야. 물가가 너무 오른 거야.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맨날 사람들 코스코 거기 가고 식당도 안 와. 그러니까 물건값을 못 올려. 근데 물가는 올랐어. 그래서 어제 그 오레곤에 계신 분도 저희한테 그 리포트를 해주기를, 식당을 하는데 식당 재료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임금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임금도 조금씩 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른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가격에서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장사를 하면 그냥 적자야. 안 돼. 접어. 끝. 폐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될 거야? 게다가 금리 보세요. 4.76? 와, 나 미쳤어 진짜. 4.76?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그다음 중소 중견, 러셀 2000 쪽이 2%의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데는 그러면 금융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지. 채권 금리가 5% 가까이 되면 이런 분들은 7%, 8%, 9%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야 이 돈을 갚냐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우려가 지금 한꺼번에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괜찮다.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그때는 알아서 금리가 내려갈 거다. 그 주가가 안 빠지면 금리가 안 내려갈 거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최근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금리가 주가가 내리면 경기의 뜨거움들이 낮춰지고 서비스업 쪽에서의 뜨거움들도 좀 낮춰지기 때문에 경기가 좀 하강하는 느낌을 주고, 고용 쪽에서도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올랐으니까 달러 값은 어떻게 해요? 달러 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달러 값이 109. 지금 100 얼마냐? 109.6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유로하고 달러하고 거의 패러티 근처 갔습니다. 1.024예요. 유로 달러가. 엔도 약세였습니다만 엔은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고요. 계속 그 미국의 그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일본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가가지고 쌀을 많이 먹어가지고 쌀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일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아니, 놀러 가줘도 문제야. 그럼 조금 수입을 조금 하든가, 한국에서 수입을 조금 하든가. 어찌되었구나. 네, 어쨌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인플레이션 지금 장난 아니죠.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본 분들의 임금이 3%대 올라도 뭐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게 정말 그 수입 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을 거거든요. 지금 뭐 수입 물가가 얼마가 올랐겠어? 50% 이상 올랐지. 탈탈 거지가 된 거죠. 지금 일본 분들은 뭐 그래서 금리를 올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강세였고 그래서 엔원 환율은 100엔당 923원에서 순식간에 930원으로 픽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원화는 달러 강세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1475원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지금 미국 투자 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경상 흑자가 훨씬 더 나던가 아니면 경제 시스템을 받쳐주는 정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안정이 되던가 이래야 조금 더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렇게 달러 강세에 그대로 100%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무려 76달러, WTI 기준 74에서 76달러까지 올라가면서 뭐 그 최근 들어서 한 10% 올랐어요. 70달러대 하던 게 77달러 근처까지 올랐으니까 브렌트는 거의 8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에서 그 러시아 원유를 실현하는 선박에까지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가가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그러나 유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게 중국의 부양책이 분명히 계속 있고요. 그 관련돼서 중국의 산업활동 동향이 활발해지게 된다면 유가는 당연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감안하셔야 되겠고, 미국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주가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요소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제재, 러시아 관련 그 원유 수송선 등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유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채권금리, 전 채권금리 아침에 깜짝 놀래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나면 오히려 승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전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이 적절은 주식시장의 하락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 미국 시장이 너무 뜨겁게 올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술주들 하락이 좀 큽니다. 반도체 주식들도 2%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 빅테크들도 거의 대부분 메탈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조금 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확보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그 현금을 주식으로 조금 바꾸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여기서 이게 줄줄이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영화 한국의 영화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하얼빈을 보러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거 실패하면은 CJ는 영화 사업 관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면 한국 그 주연 배우들이야 뭐 어떻게 먹고 살아도 이 조연 배우들은 먹고 못 살 텐데 참 그 걱정이네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